살다 보면은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은 로또로 맞았는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 이 친구는 돈이 굉장히 많은가 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들이 잔고의 재정 상태는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즐겁게 쓰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수입이 단절된다면 그들은 오늘 가진 것들, 오늘 구매했던 것들을 팔아야겠죠. 대한민국에서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이라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 없이 본인의 수입만으로 외제차나 명품을 구입하고 많은 돈들을 소비하고 다닌다면 이 친구는 저축을 하지 않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살 때 행복하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해서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요, 구매해서 하는 만족은 짧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매하면 또 다른 구매거리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 좋은 차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내비, 좋은 기름, 좋은 타이어, 다양한 액세서리, 그에 걸맞는 부자재들을 구입하고 소비를 해야 됩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방, 구두 빼먹을 수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겉옷과 미용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 화장품과 또 헤어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을 하겠죠. 땅값이 비싸고 고급스럽고 큰 집에 살게 되면 괜찮은 살림살이를 집에 채워야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특정 유치원과 값비싼 학원에 보내고 소비 대열에 합류를 하겠죠. 물론 나는 이것만 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해,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생각했던 예산을 초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저는요, 본인의 능력보다 검소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능력이랑 동등하게 소비를 하게 되면요, 그들은 월 소득에 목을 매게 되고요, 미래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의 소득이 단절되거나 줄어들게 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팔아야겠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돈을 모으고 돈을 어떻게 지출해야 되느냐? 부자에 대한 개념을 자산 총액을 잡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은요,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5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별다른 소득 없이 8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월 100만 원 쓴다면 41년, 150만 원 쓴다면 27년, 내가 250만 원을 쓴다면 17년, 내가 5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약 8년. 내가 60살이고 집 빼고 5억이 있어. 그럼 내가 매월 100만 원을 써. 그러면 나는 부자예요. 내가 60살이고 집 빼고 5억 빼고 매월 500만 원을 쓴다면 나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월 지출을 낮추고 또 저축을 늘려서 일하지 않고 남은 자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더욱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주변에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덩달아서 같이 소비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요,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돈은 계속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그냥 금고에만 있으면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슈퍼마켓에 갔는데 빠삐코, 제가 예전에 100원에 사 먹었던 그 빠삐코를 골랐더니 1,500원을 달래요. 와, 불과 한 몇십 년 만에 100원짜리가 1,500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을 가만히 두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항상 움직여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면 어떡해? 안전하게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고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내가 은행에 적금을 넣어두면 단 1%라는 이자라도 받겠죠. 돈은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면요,
빠르게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온라인 쇼핑몰 하고 싶어. 쇼핑몰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프로그램도 배워야 되고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면 나는 그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 대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되지 않아요. 왜? 경험 부족. 그죠?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쇼핑몰을 제작해주는 회사를 활용을 해서 쇼핑몰 제작 대행을 맡기죠. 투자금 대비 시간을 얼마만큼 소요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 제작에 내가 1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나는 시간도 잘 활용한 것이고 노력도 덜 할 수 있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내가 힘든 거, 내가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대가를 주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현명하게 돈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위해서 제가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뭐 부동산 경매 시장이나 뭐 골동품, 뭐 그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술품들은 아무런 지식 없이는 쉽게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게 돈이 되는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거죠. 내가 그 전문가에게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나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얹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훌륭한 인계수를 사용한 거죠. 시간도 절약하고 전문적인 시견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물론 내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상을 주고 보상해주는 지출도 물론 좋지만 이 지출은 지금이 아닌 나중을 기약할 때 더 값진 보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결코 그 분위기에 편승되지 말자. 부러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의 길로 직진하시면 됩니다.